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을 진행하는 교사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색의 기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인식 과정이지만은 그 물감의 색도 있을 것이고 빛의 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색을 컬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색이라고 부르는 컬러는 그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채색은 여러 가지 그 색상을 가리키고 무채색은 회색 계열을 가리키겠죠. 색의 3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색의 3요소는 색의 3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색에서 색이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색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색상은 우리가 휴라고 부르고 있고요. 채도는 saturation이라고 합니다. 명도는 brightness 또는 value라고 하는데 이런 대문자를 따서 HSV 또는 HSL lightness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색 공간을 HSV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우리가 그 컴퓨터 그래픽을 할 때 색을 찾을 때 이런 컬러 시스템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은 우리가 휴라고 부르고요. 색의 종류 및 구분을 가리킵니다. 유채색에서 색상을 볼 수가 있고요. 색상환을 20색상을 둥글게 배열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교육용 20색상환은 먼셀의 컬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빨강색이 그 가시광선에서 가장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빨강색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다, 주귤, 노노연, 풀록초, 청밥파, 감남남, 보불, 자연 이렇게 20가지의 색깔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색상 대비라는 것은 색상차가 클수록 선명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데 빨강색에 가운데 빨강색이 있고요. 빨강색이 있고 배경색은 주황색과 노란색이 있을 때 색상차가 큰 것은 노란색 바탕에 빨강색이 더 선명하고 강한 느낌을 줍니다. 자, 색상 대비라는 것은 그 색상차가 클수록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가장 색상차가 큰 것은 보색이 되겠죠. 그래서 보색이라는 것은 20색상원에서 마주보는 색의 관계인데 그 색상 대비에서 가장 강렬한 색의 대비를 따로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그 노랑 바탕에 파랑색이나 아니면 청록색 바탕에 그 빨강색이 보색 관계가 되겠죠. 자, 명도를 브라이트니스 또는 밸류라고 합니다. 명도라는 것은 색의 밝은 정도, 한문으로 말하면은 이게 밝은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밝기가 많이 있을수록 여기가 이제 밝기가 가장 많이 있는 10번이 되겠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밝기가 없습니다. 밝기가 없으니까 0번이 되겠죠. 그래서 명도 단계가 10번부터 0번까지 또는 0번부터 10번까지 1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명도 대비는 흰색 배경보다 검정 배경 위에 있는 회색이 더 밝게 보이는 현상을 명도 대비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흑인과 백인이 있을 때 동시에 웃음을 짓는다고 할 때 그 하얀 이가 흑인의 이가 더 밝게 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명도 대비라고 설명하면 더 이해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채도는 그 세츄레이션이라 하고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가리킵니다. 순색이라는 것은 무채색이 섞이지 않은 맑은 색을 순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런 색깔들을 순색이라고 합니다. 20색상원에 있는 그 원색들을 순색이라고 하죠. 탁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색에 그 회색이 섞여 있는 색깔들로 좀 탁한 색들입니다. 채도 대비라는 것은 같은 귤색이라도, 안쪽에 있는 귤색이라도 배경색에 따라서 더 맑게 보이기도 하고 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선명하고 맑게 보이죠? 예, 그러면은 이런 그 어두운 회색 바탕에 있는 귤색이 더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색입체라는 것은 색의 3요소인 명도, 채도, 색상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입체 구조체이죠. 입체적으로 구성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체는 먼셀의 칼라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놓은 이런 모형이 되겠어요. 맨 위쪽에는 흰색이 있고 밑으로는 검정색이 있어서 중심에는 무채색 축이 있고 왼쪽으로는 채도의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쪽으로는 색상 환이 배열이 되겠죠. 자, 이것을 위에서 수직으로 잘랐을 때 종단면이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같기 때문에 등색상이라고도 하고요. 횡단면인 경우에는 수평으로 잘랐을 때, 이러한 색입체를 수평으로 잘랐을 때 같은 명도를 갖는다고 해서 등명도라고 합니다. 같은 명도죠. 자, 이제는 혼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물감의 혼합을 하면은 혼합할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명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감산혼합이라고 합니다. 감산혼합의 색깔을 한번 봅시다. 사이안은 파란색의 계열을 사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마젠타는 왼쪽에 있고요. 옐로우는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빨강색은 이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색깔을 꼭 굳이 이쪽에 있는 색깔을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빨강보다는 연지색에 가깝고요.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안이라고 마젠타라고 하고요. 사이안은 파란색 계열, 이쪽은 옐로우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을 통한 가산혼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혼합은 빛의 혼합으로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기본 색깔은 빨강, 레드, 그린, 초록, 블루, 파란색 계열이죠. 자, 이제는 감산혼합과 가산혼합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산혼합의 2차 색과 가산혼합의 1차 색이 같게 되는 원리를 보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그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어로 하게 된 이유는 빨강, 노랑, 파랑을 하게 되면 이 마젠타 색깔과 여기 레드 색깔이 같은 색깔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어로 분류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안, 옐로우, 마젠타 색깔, 기본 색깔이 물감의 색깔이죠. 이런 색깔이 혼합되었을 때 블루, 그린, 레드로 나타나죠. 자, 이것이 빛의 그 혼합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2차 색들이 이쪽에 그
가산 혼합의 색깔이 되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되죠. 마찬가지로 가산 혼합의 2차 색인 옐로우, 마젠타, 사이아는 감산 혼합의 1차 색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신기한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산 혼합은 세 가지 색깔을 혼합했을 때 검정색이 되고, 가산 혼합은 세 가지 색을 다 혼합했을 때 흰색이 되어 갑니다. 자, 이제는 그 감산 혼합도 아니고 가산 혼합도 아닌 그 중간 혼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혼합은 실제로 혼합하지 않고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혼합이 되겠습니다. 평균 혼합이라고도 하죠. 자, 회전 혼합과 병치 혼합이 있는데, 회전 혼합은 팽이 위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병치 혼합은 전묘 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실제로 물감이 혼합이 아니고 시각적인 혼합이라고 했고요. 채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는 그 색을 통해서 우리가 명시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검정 바탕에 놓인 흰색과 그리고 노란색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잘 보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검정 바탕에 흰색이 더 잘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정 바탕에 노란색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을 위험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도 빨리 지각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고, 우리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주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성은 눈에 잘 띄는 배색 관계를 가리키는데, 주로 보색 관계가 주목성이 아주 강합니다. 주목성이라는 것은 20색상원에서 마주보는 색이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고흐의 작품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을 보면은 노란색과 파란색 계열을 이용하면서 그 예술 작품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흐는 이런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이런 보색 관계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색채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색을 보려면 광선이 필요하므로 광선을 연구해야 되고,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색채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색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나 생리학적인 인간의 내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술에 속하는 색채는 인간의 미적 체험과 시각 이미지를 결합해서 완성됩니다. 지금과 같이 색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색에서 우리는 많은 인간의 감정이 전달되고, 그리고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색을 볼 때 몇 개의 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색상원에 있는 20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됩니다. 색은 명도, 채도, 색상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수만 가지, 또는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이 돼가지고 수백만 컬러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수백만 가지 색깔들 중에 팔레트에는 몇 가지 색깔만 사용할 게 아니라 혼합을 하면 혼합을 할수록 많은 색깔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색의 기본을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